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제가 자전거를 한번 또 땡겨봤습니다. 보니까 어제 비가 오고 난 뒤라서 그런지 그 은행나무 가로수 옆에 차를 댔던 그 꼭대기에 보면 그냥 그 은행나무 잎이 그냥 쫙 그냥 앵겨 붙었어요. 이거 근데도 멋있습니다. 사람이 멋있으니까 그런 낙엽도 다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모자를 썼습니다. 그죠? 보니까 어때요? 그 독립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독립군 같은 남자 미시다박이 오늘 몸에 좋다고 하는 약들, 식품들 이런 거 그냥 마구잡이로 먹어버리면 간 기능이 좋아진다.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 기능이죠. 해독 기능입니다. 이거는 단일 식품이 브릭스 80% 이상이면 약이죠. 그 정도 높은 브릭스를 갖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또 약을 복용하면 간 기능의 그 해독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독성 간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연말 송년 모임에서 술 또 그리고 일반 식당에도 가보면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냥 아마 식탁에 술병 안 놓고 그냥 순수하게 밥 먹고 나온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젊은 여인들이고 뭐 아새끼들이 그냥 술 즐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건강이 우려되는 이런 식습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와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고칼로리 위주 식사 이런 것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그런데 간이 힘들면 바로 소식을 전하면 문제가 없으나 70% 이상 손상돼도 간은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혈이 잦습니다. 간은 혈액응고인자에 관여해서 요 혈액응고인자는 혈관, 조직이 손상을 받으면 작용해서 지혈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간 질환이 진행이 되면 간세포가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지 못해서 출혈이 잦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 질환자는 지혈장애를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간경변증, 간경화 환자의 이런 경우는 출혈이 잦아서 약 20%가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하는 이런 데이터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정맥류 출혈이라고 그러죠. 식도나 위에 분포하는 이런 혈관들이 부풀어오는 정맥류가 잘 생기죠. 그래서 간경화인 사람들은 대개 한두 번씩은 이 목구멍에 있는 식도 혈관이 터져서 나오는 식도 정맥류 때문에 이 입으로 피가 그냥 엄청나게 나오죠. 그리고 또 입으로 나오는 건 그만큼 또 어디로 가요? 이 위장으로 내려가서 이 똥이, 검은 똥이 피가 굳어서 검은 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검은 똥을 싸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맥류 출혈이 잘 생기고, 또 정맥류 출혈이 아니더라도 간 기능이 약하면 잦은 코피가 나고, 또 이 이빨 발치 후에 지혈이 잘 안 되는 이런 곤란한 점도 생기고, 또 어디 툭 건드리면 별로 그렇게 세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쉽게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간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외형적인 증상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아주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필요의 원인, 웬만한 것들 보면 전부 다 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은 간 질환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피로 물질인 젖산이 누적돼 쌓이면 역시 또 필요해집니다. 이 피로감, 간 질환이 생기면서 초기에는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전신이 나른하며 피곤이 누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뭐 나이가 먹어서 그랬겠지니 뭐 이렇게 생각하다간 큰 코를 다칩니다. 피로감의 원인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병, 우울증도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 저하시는 이러한 피로감의 원인 플러스 전신 쇠약, 식욕 저하, 메스꺼움, 구역질, 구토, 소화불량, 복부, 배가 영 불편합니다. 이건 담즙이 나오지 않은 무산증이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간 기능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하다가는 큰 잘못, 저건
낭패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간 기능이 약할 때 똥 색깔로도 간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면 자기 몸에서 나오는 똥 오줌도 전부 다 관심을 가지래. 어떤 증상이든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우리 몸도 주인님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간에서 생산하는 이 담즙 보면 적혈구가 죽어서 생긴 이런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이 담즙이 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빌리루빈 담즙을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면 눈과 피부에 누렇게 황달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이 눈 흰자에 이런 누리끼리한 황달 증상이 나타나면 간장 담당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소변에 거품이 많고 소변색이 황색이나 다갈색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찌린내가 아주 독합니다. 이런 경우는 간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변에 거품이 많다. 당뇨병도 소변에 거품이 많습니다. 당뇨병인 경우에 소변의 거품은 위로 호빵처럼 위로 이렇게 산을 이루면서 거품이 일고 이 간 기능이 약할 때는 그냥 횡으로 거품이 쭉 생깁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거품은 5분이 지났는데도 이 거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 간 기능이 약하면 횡으로 거품이 많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인한 거품은 이렇게 호빵처럼 솟아오른다.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이런 소변의 거품은 5분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계속 있다 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 질환인 사람은 똥 색깔이 옅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똥은 이런 짙은 갈색이죠. 이것은 담도를 통해서 장으로 흘러내려 이러한 그 담즙이 내려가서 이 대변색을 이렇게 누렇게 변색을 시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되면 담즙 생산도 어렵지만 또 배출을 하는 것도 기능이 떨어져서 여기에 똥 색깔이 그냥 옅은 색과 또는 회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똥이 그냥 누런 황금똥이 건강한 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똥을 넣고 그냥 바로 그냥 물 내리지 마시고 똥 색깔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러한 습관도 건강을 지키는 또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또 봅니다. 간 건강에 좋은 사람들이 연말연시 술들 많이 먹고 그러니까 간 건강에 좋은 약이나 무슨 식품이 있다고 우루사 뭐시기 헛개나무 해가지고 계속 장복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약이나 이러한 몸에 좋고 간에 좋다는 이러한 건강식품들 장기 복용 시엔 간 기능이 저하된다. 왜?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이나 이러한 어떤 간 기능 어떤 오장육부의 각 장기 기능에 좋다라고 해서 하는 이런 건강식품들을 맹신하는 것과 또 과욕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을 초래한다. 그리고 특히 간에 관련된 것을 너무 많이 욕심을 내면 독성 간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약과 음식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따라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갔습니까? 저 사람이 좋다고 해서 누가 좋다고 해서 그 팔랑귀를 쫓아서 뭔가 하다가는 내 간이 힘들고 간이 지쳐서 피로가 누적되고 내 건강을 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무너진 건강을 찾는 법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 하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병 발생의 원인을 찾고 인체 스스로가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도록 오장육부가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을 보강해주면 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병 발생의 원인을 찾는다. 이건 동양의학, 서양의학 또 대체의학적으로 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 인체 스스로가 본인의 치유 능력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해요. 이 자연치유력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스스로 이 몸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오장육부 기능이 상생상각 서로 돕고 도와주는 기능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약물을 먹지 않는 게 아시겠어요?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자연치유를 돕는 거죠. 그리고 현대의학은 약물로 증상을 완화하는 것뿐이죠. 증상을 해소하는 것뿐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것, 리바운드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병을 고치거나 치료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 제거하면 몸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어떤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원인을 제거해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즉 서로 돕고 도와주는 기능을 되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력이에요. 피지스 또는 파지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되살려줄 수 있다면 무엇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그 자연치유력을 회복시켜주면 우리 몸은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보충해주고, 무엇로? 음식과 운동으로, 즉 식습관과 생활, 그중에 음식이 우선입니다. 왜? 음식을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몸이 요구하는 것을 보충해주고 또 몸에 해가 되는 것을 빼주라, 이게. 빼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이 부항사열로 나쁜 혈전을 제거해주고, 또 약독이라면 생물을 먹어서 해독시키고, 또 운동을 해서 몸을 빠르게 혈액순환해서 땀이나 호흡이나 소변이나 이런 것들로 나쁜 것들을 배출시켜 준다면 아마 몸은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해가 되는 것을 빼주고 또 몸이 요구하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 이것은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곧 약이요, 약이 곧 음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질병은 음식이 원인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병이 발생하고 시작되고 병이 깊어지고 얕고 하기 때문에 병이 발생했다면 음식부터 점검하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음식부터 점검하지 않고 어디부터 갑니까? 병원부터 가서 약부터 먹으니 약은 절대 간 기능 모든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 해독하는 해독 기능을 갖고 있는 간 기능이 자동적으로 망가진다는 것. 그래서 일본의 아보도, 세계적인 면역학자입니다.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원이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쳐라, 이게. 바로 잡자, 이게. 그것이 손상된 몸의 기능을 되살리자. 이것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하면 늘 얘기했던 겁니다.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살아있는 음식, 생식을 먹자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나쁜 것들을 빼줘라. 그래서 병이 발생하는 나쁜 것들을 빼줘라. 이건 부항살, 서양의학적으로 혈전입니다. 그걸 빼주고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혈액순환을 통해서 나쁜 이런 노폐물들을 분해 배출하고 땀, 침, 소변, 대변 이런 것들로 스스로 배출하게 해서 인체 스스로가 본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첫째, 약, 우리 몸에 독성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또 강조하는 이유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그 숨은 뜻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보약, 서양의학, 비타민C,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들을 맹신하는 것은 첫 번째, 간 기능이 망가진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가을 보내고 멋있게 겨울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화이팅!